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미 CFTC 주간 보고서에 이제 숏 포지션이 증가세다 다음 주까지 지속될 전망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발표한 COT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이번 주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 딜러 계좌 롱 포지션이 소폭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자산 매니저의 계좌에 이제 숏 포지션이 롱 포지션보다 빠르게 감소했다고 하는데 기타 계좌의 순 포지션, 순 숏 포지션은 지난주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네요. 네, 전반적으로 숏 포지션이 증가 움직임이 두드러졌다고 하는데 다음 주까지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하네요. 네,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이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관영 통신사인 신화사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발표한 COT 보고서를 인용해서 비트코인 시세가 하락함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뚜렷하게 위축됐다 이렇게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 미디어는 이에 대해서 선물 거래의 관점에서 일반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며 일반 투자자는 이제 시세 차익을 통해 이익을 만드는 반면 기관 투자자는 자산 보유 기간 동안 이제 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해칭 차원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 암호화폐 가격들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관한 이유로 지금 비트맥스 1억 달러 비트코인 롱 포지션이 청산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냐 하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제 19시 30분경 비트코인이 급락한 것은 이제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비트맥스 거래소에서 1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롱 포지션이 청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27일 이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가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 미디어는 지난 6시간 동안 비트맥스 거래량이 급증을 했고 특히 비트코인 매도 물량이 대거 출현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날 저녁 급락세로 비트코인이 9,441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는 향후 비트코인 추세의 결정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이 9,000달러 혹은 그 아래로 떨어진다면 향후 추가적인 급락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죠. 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10,000달러가 깨지고 이제 9,000달러를 향해서 9,000달러 지지선 깨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지금 상황에 왔습니다. 네, 9,000달러는 지지를 해서 그 이하 추가적인 공포를 맛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JP모건이 이제 미국 달러 세계 준비 통화의 지위 상실 가능성이 사실상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인 JP모건 체이스가 미국 달러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세계적인 지배적 통화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네, JP모건에 따르게 되면 구조적 이유와 순환적 장애로 인해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권력의 변화는 이미 동부 경제와 암호화폐 시장의 부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으며 JP모건은 미국 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인 JPM 코인을 출시하고 있죠. 네, 미국 달러가 더 이상 지배적인 통화로 이어지지 않는가라는 부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거의 8년 전 JP모건의 마이클 샘발 레스트는 점진적인 하락에 대한 파괴적인 통화 정책을 비난하면서 미국 달러가 세계 통화의 지위를 잃을 것이라고 예측한 바 이미 있습니다. 네, 마이클 샘발 레스트는 준비 통화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위 차트를 통해 매우 간단하고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미 달러 또한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상당히 이렇게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 달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한 규모의 미국 달러와 보유를 지속하면서 1세기 이상 가장 지배적인 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해왔죠. 네, 미달러화의 이제 우위는 연방준비제도의 수립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미국이 국가적으로 조정된 통화 정책을 수립하여서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도록 도왔는데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이 경제 성장이 점점 아시아로 옮겨져 갔고 중국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뛰어난 국가로 변했습니다. 네, 중국은 현재 세계 GDP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이 비율은 미래에 증가할 것이라고 관측이 되고 있고 중국은 값싼 제품 제조회사에서 첨단 기술의 중심지로 현재 탈바꿈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나라들은 미 달러 대신에 그들 자신의 지불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을 해오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가 점차 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향후에는 예금의 지배적인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JPM 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JP 모건의 대답의 부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JPM 모건의 이제 최고 경영자죠. 제이미 다이먼이 여러 차례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왔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다이먼이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부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죠. 근본적 기술의 잠재력을 믿는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 후 JP 모건은 이제 JPM 코인이라는 이름 아래 자체적인 디지털 통화를 발표를 했는데 JPM 코인은 은행의 대차 대조표에 나와 있는 액수만큼의 돈을 실제로 보유함으로 코인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회사는 JPM 코인이 소수의 JP 모건의 기관 고객들에 의해서만 시험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보도에 따르게 되면 이 통화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으로 개발된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플랫폼인 쿼럼 위에 구축되어 있다고 알려졌죠. 네, JP 모건의 블록체인 책임자인 우마르 파룩 또한 이제 JPM 코인이 채권의 즉각적인 전달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앞으로 유가 증권 전달이 디지털화 되거나 토큰화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러나 현재로서는 JPM 코인은 각 토큰이 미국 달러 1달러에 해당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에 2018년, 2019년, 2019년에 들어서 미 달러에 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얘기 빈도수가 2017년, 18년도에 비해서 2019년에 미 달러의 이런 국제적 지위에 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죠.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말 미 달러가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그래왔던 것처럼 모든 세계적 이제 패권을 잡았던 나라들은 마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점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과연 미국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유명 투자자 빌 밀러가 비트코인 아마존 주식 덕분에 높은 성적을 거뒀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굴지 헤지 펀드인 밀러 밸류 파트너스의 회장이자 억만장자 투자자인 빌 밀러는 비트코인과 아마존 주식 덕분에 올해 상반기에 46%의 수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빌 밀러의 펀드 상위 보유 종목은 아마존닷컴이나 홈 시큐리티 시스템을 다루는 ADT 그리고 비트코인에 의한 강경한 투자 자세에도 효과를 거뒀다고 하는데요. 네, 7월 27일 비트코인 가격은 영중 166% 이상 상승을 했죠. 네, 지금 아무리 하락을 했어도 연초에 비해서는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밀러는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마켓과 상관관계가 낮다고 평가를 했으며 올해 초에는 비트코인은 가치가 제로가 되거나 꽤 가치를 갖게 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12월 역대급 암호화폐 상승장 투기장이 왔을 때 자신의 헤지펀드 중 50%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기도 했다 주장을 했는데 전통적인 시장이 가까운 장래에 붕괴할 것을 예상해 상관관계가 낮은 비트코인을 보험으로서 가져야 한다는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현재 많은 상태입니다. 네, 얼마 전에는 이제 모건 크릭 디지털의 공동 창업자인 앤서니 팜플리아노가 현금 95%의 비트코인 5%의 급진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안한 바 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될 때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비트코인의 방향성
역대급입니다. 지금 정말 역대급으로 방향성을 예측할 수가 아예 없습니다. 올랐다가 내렸다가 5% 올랐다가 다음 날에도 5% 하락을 했다가 이제 하락을 했으니까 오르겠지. 근데 또 하락하고 이제는 또 하락하겠지. 근데 또 롱하고 그러니까 올라가고 그래서 롱과 숏의 뚝배기를 계속해서 여기저기 깨고 다니는 비트코인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모건 크릭 이제 창업자가 경기 둔화는 비트코인 상승의 연료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앤서니 팜플리아노죠.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최근 미국 경기 둔화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는데요. 지난 분기에 미국 GDP는 3.1%에서 이번 분기 2.1% 경기 둔화는 다단가지 금리 인하와 화폐 인쇄를 의미한다. 그들은 비트코인을 위한 로켓 연료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은행을 멀리하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전에 이제 트위터에서는 비트코인의 연평균 성장률은 10년에 걸쳐 235%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허공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허공은 지난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팬이 아니다. 그것들은 돈이 아니며 가치 변동성이 크고 허공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언급한 것을 비아냥거린 거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정말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 10들의 이제 가격을 보게 되면 현재 급락을 하고 있죠. 앞서 언급드렸지만 아마 이제 비트맥스의 1억 달러 롱 포지션 청산했다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 하락을 해서 1120만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5% 24만 6천원 XRP 같은 경우는 3.7% 하락하며 367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8위, 9위 이오스와 비트코인 SV가 현재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7% 각각 하락을 하면서 5천원대 그리고 17만 7천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네요. 이러한 가격 하락이 정말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를 그리고 에너지 충전 구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리플에 관한 좋은 소식들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미 소프트웨어 업체가 리플 기반의 블록체인 신분증 특허를 출원했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투데이 이제 거제트에 따르게 되면 최근 미국 소재 급여 처리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ADP가 리플 XRP 분산 원장을 활용한 급여 장부 기반 블록체인 신분증 기술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ADP의 해당 기술은 지난 2017년 미국 특허청에 출원돼서 승인을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ADP 측은 해당 기술은 급여장부 기반 블록체인 신분증으로 기존 급여 처리 시스템에 발생하는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만 시스템에서 암호화폐를 통한 급여가 지급될지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지금 리플 기반의 블록체인 이 특허 자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보아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 기반 이런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또 특허를 공식적으로 공개를 했죠. 인도 EX라는 인도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또 XRP를 상장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좋습니다. 이런 가격 하락 와중에도 암호화폐 하락장 와중에도 끊임없이 확장해가는 리플의 사업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XRP의 가격과는 정반대로 리플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점점 확장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아쉬운 거는 XRP의 가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리플 XRP의 잠재적 가치를 믿고 장기적으로 2-3년, 짧게는 2-3년, 길면 5에서 10년 정도 지난 후에
한 2, 3년 정도 지나면은 리플 XRP의 가격이 가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지금 사업하는 것만큼 가격도 같이 오르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인민망에 따르게 되면 프랑스 유명 경제학자 필립 시모노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 페이스북 코인, 리브라 등 디지털 통화가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시모노는 비트코인의 심한 가격 변동성과 페이스북 코인, 리브라의 프라이버시 문제 등 암호화폐의 여러 결함이 나타났지만 암호화폐 주례는 기존 통화체제의 문제점과 사람들의 기존 체계에 대한 불신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 투명 국제화된 새로운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그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디지털 통화를 통해 향후 통화체제 개혁과 관리의 새로운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과 유럽 및 전 세계가 이에 대한 협력과 연구가 필요하다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각국의 대안으로 현재 디지털 통화, 네, 암호화폐가 조금씩 떠오르고 있죠. 특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페트롤을 발행을 해라라고 언급을 했고, 지금 인도 네, 전면 금지를 외치고 있는 네, 인도까지도 각 본인 국가의 자체 디지털 화폐죠. 루피를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를 네, 전면 금지시키겠다는 거지. 이제 본인들이 발행한 디지털 루피 자체는 디지털 화폐 루피는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 정말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될까요? 네, 페이스북 저커버그가 리브라 규제 당국 우려 해소를 하기 위해 노력을 끝까지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과연 무슨 내용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의 이제 마크 저커버그 대표가 암호화폐 리브라 프로젝트와 관련해 규제 당국 및 다른 이들의 우려를 해소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25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네, 저커버그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같이 언급을 했다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저커버그 대표는 규제당국 및 전문가들 등이 제기한 질에 응답하고 미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아무리 많은 시간이 걸려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아울러 리브라 백서를 작성할 때 심한 금융 규제로 인해 프로젝트 관련된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서 현재 페이스북은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규제가 잘 이루어진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전략이 존재했고 계속 집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마크 저커버그는 이제 페이스북이 리브라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도 인스타그램, 쇼핑, 그리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왓츠앱, 비즈니스 등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한편 지난 23일 이제 비자의 알프레도 켈리 대표가 리브라 협회 참여 의향을 밝힌 의향서를 서명을 했죠. 그러면서 페이스북 리브라 협회에 공식 가입한 기업은 아직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리브라 프로젝트가 지금 각 국의 네, 규제라기보다는 정말 리브라 죽이기에 네, 가로막혀서 굉장히 진퇴양난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 비자가 비자의 알프레도 켈리 대표가 언급한 바도 본인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불똥 튀어서 괜히 엄한 데에서 다칠까봐 이렇게 한 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리브라가 힘들다는 이런 반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리브라 공청회는 지금 열렸었지만 이걸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리브라 공청회는 앞으로도 아마 정식적으로 런칭되기 전까지 몇 번의 공청회는 계속해서 열릴 것으로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네, 과연 어떻게 될지 그때는 이제 데이비드 마커스가 아닌 여기 방금 인터뷰한 저커버그가 직접적으로 나와서
깔끔하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지금 리브라 프로젝트 암호화폐 규제 자체에도 많은 이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리브라 프로젝트 정식적으로 런칭이 되기 전까지 많은 장애물에 가로막히겠죠. 현명하게 대처하는 페이스북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자이프가 산하 결제 서비스를 복구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크립토 워치에 따르게 되면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자이프가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자이프 페이먼트를 복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이프 페이먼트는 가맹점에서 QR코드를 인식을 통해서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는 결제 서비스인데요. 현재 해당 서비스는 비트코인과 모나코인을 지원하고 있고 수수료는 없다고 하네요. 암호화폐 미디어 크립토 워치에 따르게 되면 에스토니아 정부가 일본 니치가스와 함께 정부 공공 데이터 기술 플랫폼 엑슬로드의 블록체인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엑슬로드는 모든 발신 데이터를 디지털 방식으로 서명 및 암호화하고 모든 수신 데이터를 인증하고 기록하는 안전한 데이터 교환 시스템인데요. 해당 시스템은 지난 2001년부터 에스토니아 정부가 전산 업무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시행된 프로젝트로 최근 블록체인 기술이 각광을 받자 프로젝트에 도입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 부문 업무를 원스톱으로 대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재 블록체인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이 점점 생각지도 못한 산업에 이렇게 한 발짝씩 다가가고 실제로 이제 활용이 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 그리고 인도 정부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따로따로 생각을 해서 지금 블록체인은 받아들이는데 암호화폐는 못 받아들인다는 약간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는 정부들이 가끔씩 보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왜 이렇게 다른 나라 그리고 여러 국가들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못 받아들여서 안달인지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각국이 왜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을 하면서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려고 하는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제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47로 중립 단계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이제 전날보다 23포인트 오른 47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에서 중립 단계로 회복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가격이 하락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또 공포를 맛보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투자 심리가 전날보다 강화됐음을 나타내는데요. 이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인 공포이고 100이면 낙관입니다. 47 정도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좋지는 않다. 암호화폐 시장 내 돈 넣기 참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이런 아쉬움을 살 겁니다. 정말 암호화폐 투자하려면은 멀쩡한 정말 웬만한 멘탈 가지고는 투자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되는데 정말 2에서 3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짧으면 2에서 3년 길면은 한 5에서 10년 정도 저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암호화폐의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게 될 것 같은데 한 2년 안에는 보일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한 그 정도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 뭐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뭐 제가 따로 크게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단기적인 투자는 절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에서 3년 아니면 3에서 5년 정도 저랑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그러면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 번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F5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F5번 누르기 전 가격은 XRP 기준 367.9원인데요. F5번 눌러보겠습니다. 367.2원이네요. 0.7원 정도 떨어졌네요. 지금 메이저 탑10 코인들 정말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은 좀 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물폭탄이랍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는데 우산 꼭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